일타정치 박영식 시사에디터,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평호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마지막 날이죠 오늘. 예. 네. 주말까지 쉬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아마 이제 내일 휴가 내놓고 주말까지 껴서 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아니 에디터님은 뭐 계속 나오시던데 유튜브에 뭐 그렇죠. 예. 쉬지 못하시고. 예, 뭐 그렇죠. 예. 일만 하는 사람. 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해외를 다녀오셨다고? 저는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이거 필리핀 스타일인가요? 이거? 필리핀 사람들 이거 모릅니다. 와칸다 포에버. 쓰레기 관심 있어가지고 네. 쓰레기도 좀 보고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역시. 현장도 갔다 오고. 네. 네. 우리 평호 위원장님은 어떻게? 아니 일정이 계속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씩 다 껴 있어가지고 쉬는 게 아니에요. 다들 바쁘셨네요. 네. 예. 저는 뭐 이제 한 3일 정도 책 많이 읽고. 책? 어떤 책? 푹 쉬셨는데 아까 컨디션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네. 네. 김우빈도 좀 보고. 네. 김우빈이 어디 네. 나왔나요? 네, 넷플릭스에 드라마. 저는 김우빈 씨를 따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만나셨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럼 너무 사적 연인. 좋겠다. 소원. 소원입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진이 다 이루어질지니.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장동혁, 이놈의 말이야, 건국전쟁 2나 보고 다니고 말이야. 그런데 오늘 낮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제발 민생 좀 하자. 특검과 야당 탄압, 대법원장 압박. 이건 민생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일단은 민생을 주장하실 거면은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는데 냉장고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저는 냉장고 얘기를 그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10월 3일인가 4일 사이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이 지금 며칠입니까? 한글날이니까 9일 아니에요. 거의 6일간 정치면을 뒤덮고 있는 게 다 냉장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냉장고 얘기를 그만하시면 민생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일각에선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고발하지 않았냐, 뭐 이제 형사 고발하지 않았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게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다만 주장을 살펴보면은 그 프레임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48시간 동안 뭐 했는지를 밝히라면서 이재명의 48시간과 세월호 7시간을 거의 등치시켜가지고 프레임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그만하면 민생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예. 일단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를 쭉 보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게 민생이냐? 민생은 아니죠. 예. 다만 내란이라는 것은 진압되고 종식돼야 된다는데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서 있고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이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생이라고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의와 공정 상식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선되기 이전에 내란 진압과 종식 위에 민생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재난 현장을 외면하고 예능 출연, 그러니까 냉장고 얘기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이 얘기 또 했고요. 추석을 앞두고 전 방통위원장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민생은 아니지 않는가. 불법적으로 체포를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요. 영장을 발부한 곳이 사법부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체포영장 적부심에서 석방 지시를 내린 것도 사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적인 게 아니라 아주 합법적인 영장 집행과 그 이후에 적부심이 있었다. 그래서 민생을 이야기한다는 분의 지금 들었던 사례들이 모두 다 반박 가능한 이야기들이다. 그러네요. 저 같은 정치 무지랭이도 이런 내용을 보고 나서 민생을 얘기하고자함이 아니라 속마음에는 장동혁의 냉장고가 따로 있다.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6일 내내 냉장고 얘기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의 언어를 여러분들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민생 참 좋은 단어잖아요. 요거 하나 딱 앞에다 딱 띄워놓고 나머지 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다 틀린 얘기야. 이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는 윤어게인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여당한테 뭐 부탁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하면 되거든요.
민생 드라이브를 본인들이 걸면 돼요. 그러면 정부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제1야당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특검이나 뭐 이 이진숙 체포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민생 왜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 없고 다 계엄 저질렀던 거 뭐 탄핵됐던 거 전부 다 뭉치고 가자. 그래서 윤어게인 하자라는 얘기에 다른 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머릿속에 스스로가 갖고 있는 민생에 대한 것이 뭔지 오히려 그런데 가서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정부는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저 이 민생 지원 해야 된다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국감기간에도 지금 이 국회를 열자는 거 아니에요. 예.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없이 남아있는 민생 법안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본인들이 지금 맞아야 할 매를 지금 다 피해가고 안 맞겠다고 도망다니고 있는 꼴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략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아니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민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본인이 야당의 당대표가 아니라 어디 동네 개모임 회장인 줄 아시나 봐요. 아니, 본인이 민생을 하면 돼요. 국힘 차원에서도. 근데 그거 말리는 사람도 없고. 말리는 사람 없어. 아니 국힘 아니 말리는 사람도 아무도 안 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뭔가 저들이 말하는 민생은 그냥 민주당이 하면 다 탄압이야. 본인들이 하는 건 다 민생인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타이틀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민생 이야기가 아무것도 또 없고 개혁과 민생을 같이 가야지만 진단과 이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분명히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에디터님 말씀처럼 냉장고 이야기 좀 그만하고 제가 민생 챙기는 좀 그런 야당으로서의 행보로 좀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국민의힘은 뭐 6일 동안이라고 에디터님 말씀하셨는데 무차별 공세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인석 총리도 SNS에 입장을 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김 총리는 대통령은 1인 다역인데 시비가 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남겼단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를 저 사실 냉장고 얘기를 추석 연휴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도대체 이 논란의 쟁점은 뭐냐라고 정치 저관여층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어보시면 사실 좀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질 감수하더라도 K푸드에 대한 홍보를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의 예능 출연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9월 28일에 사전 녹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예. 생방으로 그럼 출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방송사와 대통령실의 협의가 있었고 대통령실의 일정 그 중간에 이걸 녹화를 해서 결국 송출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알만한 사람이라면 이 취지 자체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들 공감할 겁니다. 근데 다만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첫 번째가 내용 아니겠어요? 내용과 두 번째 시기의 문제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가 재난 사태에서 히덕거리고 예능 촬영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는 시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완진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비상대책회의가 있었고 그 중대본 회의 중간에 잠깐 짬을 내서 촬영하신 걸로 이미 대통령실이 일정까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뭘 더 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K푸드에 대한 홍보가 냉장고를 부탁해란 프로그램이 이 OTT 서비스의 실림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나쁜 거냐? 이게 더 이상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 김민석 총리 말씀대로 대통령은 1인 다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비되는 것은 아마 다수의 국민이 안타까울 거고요. 그리고 이걸 컨텐츠적 측면에서 봤을 때요. 내용 시기 다 좋습니다. 컨텐츠를 봤을 때 이거 예능이잖아요. 하하호호 재밌는 컨텐츠잖아요. 예. 그 실제 보신 분들이 되게 재밌게 봤다고들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예.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어떤 그 게스트로서의 출연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그냥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이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한번 프레임을 넣어보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시도가 안타까워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거를 지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게 제가 지금 2025년 그것도 120일이 채 되지 않은 이 정부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반대인 것 같아요. 예. 사사건건 응원하고 싶지 않다. 시비만 걸고 싶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시청률도 엄청 높았어요. 1%대 시청률이 8%로
뻥 뛰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재밌게 봤다는 거고 사실 에이펙 앞두고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그 목적도 굉장히 뚜렷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다. 이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국정자원 화제가 나가지고 지금 국가 재난 상태인데 왜 이걸 나가냐라고 어거지스럽게 갖다 붙이니까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국정자원 이거 정부에서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수습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수가 불 끄고 있는데 뒤에서 막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라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불 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사실은 이걸 파고 들어가면 본인들이 안 했었던 일들이 튀어나오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본인들을 살을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 맞다 이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는 원래 김민석 총리도 말씀하셨지만 1에서 100가지가 있다면 그 100가지를 다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나머지 99개를 안 해야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 다 해야 돼요. 지금 K푸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억 불 달성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100억 불을 넘어서서 200억 불, 300억 불 가려면 대통령이 거기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훨씬 더 많이 팔아주면 당연히 그게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K푸드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한국 김밥집만 다녀도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 시래기라는 재료, 그다음에 연근 뭐 이런 거 다 해가면서 이재명 피자 지금 만들어지고 쇼츠로 막 소비가 되잖아요. 그럼 음식에 이제 스토리가 붙은 거거든요. 그냥 가서 맛으로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야 이거 프레지던트 피자래 하면서 스토리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면 훨씬 더 풍성하게 K푸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한 일인데 어거지스럽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소방수 뒤에 돌 던지는 꼴밖에 안 됐다. 아하. 전략이 좀 백약이 무효해 보인다. 전략 예. 좀 짜시라 말씀드립니다. 예, 뭐가 문제야 진짜. 아니 국힘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취임했을 때 유퀴즈 출연했던 거 있잖아요. 예. 좀 그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적으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은 뭐 게스트한테 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셰프들이 음식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퀴즈 때는 어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상황만 보더라도 아니 그 출연했던 유재석 씨도 당황을 하고 그 이후로도 반응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출연을 해 그때 당시 유퀴즈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출연해가지고 뭔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 딱 와가지고 다리 딱 벌려가지고 딱 이렇게 이거 꼬만 손 한번 딱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네. 그다음에 그 이재명 피자라고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게 이게 내용을 안 보는 거라니까요. 이재명 피자가 뭐였냐면 그 누룽지 위에다가 시래기를 맞아요. 올리고 연근을 튀겨가지고 올리는 피자로 보이게끔 만드는 한국 전통 음식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에요. 그럼 이거야말로 실질적인 K푸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이걸 어떻게 피자가 뭐 한국 음식이냐, 피자가 어떻게 K푸드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수박 과달기식의 비판은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 대동세상님께서 요즘 쌀 소비 적은데 쌀밥 해 먹고 식은 밥으로 누룽지 만들어서 건강한 시래기로 피자까지 꼭 해보겠다. 뭐가 문제야 좀 진짜?라고 재밌는 하셨어요. 것 같아요. 그 미스터 유님께서 예. 김치 싸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버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래기 시래기 싸다고. 싸다가 아 재밌는 댓글이었네요. 예. 이게 시청자로서 저는 그냥 대통령이 냉부회를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와 대통령이 예능 출연한다 이런 관점으로 봤던 게 아니고요. 제가 냉장고를 부탁해를 안 본 지가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원래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컨셉 자체가 그 냉장고 안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여러 그 쟁여놓은 식재료들을 가지고 셰프들이 15분간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뭐 대통령실에 있는 냉장고를 떼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어제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쪽의 패널분들이 프로그램의 컨셉을 해쳤다고 이제 그걸 또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냉장고를 냉털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그 근사한 식재료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요리를 했냐라는 거예요. 컨셉을 대통령이 나서서 해쳤다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고 다만 저는 시청자로서 그만 얘기했어. 오늘 우리는 해야죠. 예. 시청자로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냥 김풍의 요리를 먹는 이재명이 궁금했던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김풍 셰프가 반드시 요리를 해주길 바랬고 김풍이 걸리면 어떤 신박한 요리를 만들까 그 황당한 요리를 먹고 나서 아마도 맛있어 하겠지?
어떤 반응일까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다가 대고 뭐 이제 대통령이 희덕거리고 웃고 앉았다 막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게 지금 임기 무슨 한 4년 지난 그것도 인기 아니고. 없는 대통령이 예능에 나가서 지지도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출연한 그런 성격의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뇌절님께서 못났다 내란당, 가을님께서 못났다 내란당 이러셨습니다. 예, 로지님은 진짜 답 없다 내란범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13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들어선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또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은 좀 특별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미리 보기, 국감 미리 보기를 준비했거든요. 추석 직전에 일단 발생한 국정원 화재, 국정자원 화재, 또 이진숙 관련한 체포, 요거 관련해서 좀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을까, 국회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방송 했었던 것 같아요. 이진숙 체포 그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진숙 띄워주기가 명절 앞두고 띄워주기가 될 수 있다. 그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당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졌던 국회의원들께서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어찌됐건 그 뒤에 구속은 안 됐잖아요 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약간 오버했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어쨌든 행안위를 국정감사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 그렇겠죠. 질타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일정 부분 나올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구속 조치까지 이제 어거지스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국감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생 챙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렇다 민생 챙기자 밥값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법안 70개 정도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거 이거 지금 통과시키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예 국회를 열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국감인데 왜 국회를 여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회의인들이 지금 국회는 일을 해야 된다 여당 일 좀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배치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특히나 보세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도 뉴스에 나오던데 유괴범한테 또 유괴범인지 아닌지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초등학생들이 또 어떤 아저씨가 막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또 따라가려고 하다가 따라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분 붙잡혔거든요. 예. 또 유괴범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법이 유괴 방지 3법이 지금 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본인들하고 쟁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없고 이견이 없거든요. 이거를 왜 안 통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민생 법안 70개 지금 쌓여 있는데 그거 한 건 한 건 지금 전부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인지를 딱 잡아놓고 왜 민생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신 자체를 아주 꼴보기 싫은 행태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그냥 국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국감에서도 민생 다루지 않고 정치 현안만 그냥 계속해서 그렇죠. 네. 이슈몰이 할 것이다. 그렇죠. 예. 뭐 조희대 대법원장 일도 있고 뭐 법사위나 과방위가 핫할 것 같아요. 정평원 위원장님. 네, 제가 봤을 때도 법사위 가방이 뭐 할 것도 없이 뭐 행안위 법 그다음에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이런 것들을 감사를 좀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윤석열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감도 국감이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어오던 내용에 대한 이 국감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조사가 좀 더 필요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가지고 그 12.3 내란 이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 내용들을 좀 곳곳이 잘 파헤쳐야 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또 봅니다. 그리고 그 의대 정원 학대라든지 대왕거래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사실 이진숙 건 이외에도 조희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이야기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저 야바이에 속지 말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시간을 최대한 좀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이번 일들을 좀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국감 때 하면
여당이 좀 이렇게 널널해요 시간이 이제 수비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 국감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대왕고래라든지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거래 이거 산자위거든요. 이것도 아마 좀 핫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전 정부의 그 남은 과제들을 이제 국감에서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전 정부의 비위들이 당연히 이번 국감에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여당이 여전히 뭐 야당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문제를 공격하는 쪽은 야당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일단 거기에 좀 의문점이 있고요. 지금도 뭐 추석 연휴 내내 하는 걸 보면 대부분 좀 우경화된 전략을 택하고 있고 뭔가 전략 전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게만 뭔가 시선이 좀 끌릴 만한 혹은 지역구 현안과 관련돼서 매몰될 만한 그런 개별 전략들이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의힘보다는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 전 정부 이슈들을 많이 들고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법사위 아까 잠깐 법사위 얘기해 주셨는데 법사위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에 비춰서 그냥 뭐 시작할 때 와서 인사하고 끝날 때 와가지고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하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증인이 있죠. 기관 예. 증인이 있고 이제 일반 증인이 있는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법원 행정처장이 기관 증인으로 나오고 대법원장은 주로 그냥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역할만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목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진술과 증언을 듣는 것이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출석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크게 불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나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붙잡고 질문 공세를 퍼부어야지 여당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텐데 아예 인사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아예 안 나올 아예 안 것이다. 나와버린다. 예. 하면 결국 동행명령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까지 가면 또 여론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당연히 조희대 스스로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의 그 톤을 가지고 조절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사위가 일단 출석부터 대법원장 출석부터가 논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뤄질 문제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법사위 국감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법사위 국감이. 네. 최고님은 어느 국감 주의 깊게 보실 저는 거예요?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운영위 국감일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우리 지금 제1 부속실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그러잖아요. 김현지 네. 실장. 그러니까 역공당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 사안을 다루는 국감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3, 4개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룰 게 없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20년, 30년 전 얘기 끌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순간 얘네들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고 오히려 집무실에다가 사우나 만들고 침대 만들고 거기에서 술 마시고 가짜 출근 차량, 가짜 퇴근 차량 보내가면서 그랬었던 윤석열의 기획만 더 부각될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조언을 하나 좀 드리자면 법사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성호 장관을 붙잡고 정부에서 최근에 개헌 이야기 많이 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그런 것 좀 따져 묻고 보건복지 열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초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밤새도록 따져 묻고 집에 보내지 말고 그런 거를 민생을 정말 챙기는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면 국민의힘이 점수를 딸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야당인데. 그게 야당이죠.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부가 말하기 어렵거나 꺼리거나 뭔가 국민들 통합보다는 약간 분열에 일조할 만한 그런 이슈들을 야당이 끌고 와가지고 효과적으로 공격하면 정부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야가 피하지 않고 다뤄야만 하는 문제거든요. 어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제발 이런 안 할 것 전략을 같아요. 예.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국감 하면 또 화제가 되는 게 대기업 총수들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 있잖아요. 요번에도 살짝 요게 좀 화제가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200명 거의 육박하는 역대 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대기업 총수들 필요하면 불러야죠. 이야기해야 될 게 있으면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 여론과 시점에서 시각에서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뭔가 이 대기업 총수들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무논리와 논리가 부딪히는 지점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진실을 기반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버리다 보면 결국엔 그 논리에 있는 진영들이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는 이 이해 불확실성이라는 게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고 뭔가 이번 국감에서 총수들이 그 국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 전반적인 것들에 뭐 민생뿐만이 아니라 개혁, 그다음 경제에 있어서 충분히 이 정경이 함께 이야기하고 좀 뭐 토론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듣고 말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